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시퀘스터가 시작되면 이 세상은 갑자기 캄캄한 암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다행히 시퀘스터의 체감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퀘스터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됐던 재정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사필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표현한 재앙은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차분하고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말한 바대로 충격은 아직 크지 않지만 실제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은 불편해질 것이며 또한 시퀘스터로 인한 저성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제33대 뉴욕 한인회장에 단독 출마한 민승기 후보를 토론회를 통해 검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민 후보는 신원조회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3월 10일 열리는 총회에서 뉴욕 한인회장으로 인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민승기 후보는 토론에 앞서 자신의 공약을 밝혔습니다. 민 후보는 위대한 한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50만 뉴욕 한인 동포들과 소통하는 한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인 정치력 신장과 1.5세 이세의 한인회 참여 유도, 복지 분야 개선 등 14가지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33대 한인회장이 된다면 위대한 한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뉴욕 한인회를 구축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는 전직 한인회장단과 한인 언론사 관계자 등 5명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한인회장 출마 동기, 한인 정치력 신장 방안, 한인회 업무의 연속성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민 후보는 6년 임기에 뉴욕 한인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인회 업무의 연속성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며 이사회 활동 영역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 후보는 미 정치권과 한라인을 설치해 공공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한인사회에서 쿼터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재정적인 면을 좀 더 보강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처음에 만들어져서 조금 개선된 모습의 체제에서 벗어나 있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50만을 아우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참고를 해서 제가 그런 변화를 이제는 해야겠다. 그런 동기로 제가 한인회장에 나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한인회장 후보 토론회는 본방송 KBN을 통해 녹화 방영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소재로 한 사진과 강연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안세용 씨의 사진전이 열립니다. 뉴욕 한인회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19일부터 한 달간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름이 깊게 패어있는 할머니들의 얼굴을 담은 사진들. 사진작가 안세용 씨는 지난 2001년부터 자신이 촬영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겹겹 프로젝트로 불리는 사진전은 할머니들의 겹겹이 쌓인 주름을 뜻합니다. 모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들의 주름에선 풀리지 않는 한과 고통이 느껴집니다.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위안부 피해자 사진전은 미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겹겹 프로젝트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공동으로 사진전을 주최한 미디어 조아는 자라나는 2세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일본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알리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위안부에 대해서 미국 및 세계 역사에 알리고 바로 세우고 한인들이 위안부 추모를 통해 단결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전시회에 앞서 18일엔 사진전 자선 파티가 열립니다. 작가가 지난 1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며 나눈 피해 할머니들의 삶의 이야기를 강연회를 통해 전해줍니다. 자선 파티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겐 작가의 위안부 피해자 사진첩과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애환을 담은 노래 CD,
위안부 피해 여성 우표가 증정됩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올해는 뉴욕시에서 시장, 4개 보로장, 20명의 시의원들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3선 임기를 마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는 2013년, 민주당에서는 전 감사원장인 빌 톰슨 등 5명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크리스틴 퀸 시의회 의장과 잔 리우 시 감사원장도 출마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뉴욕시장 자리 1순위로 꼽혀왔던 퀸 시의장이 출마를 선언하면 민주당 경선 승리는 그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화당은 승리가 유력한 조셉 로타 전 MTA 회장과 탐 알론 맨하튼 미디어 회장 등 4명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양당 모두 오는 9월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브롱스를 제외한 4개 보로에서 새로 뽑는 뉴욕시 보로장 선거. 퀸즈 보로장 자리에는 민주당의 토니 아벨라, 호세 페랄타 주 상원의원 등 5명이 경합을 벌입니다. 스태튼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당에서 보로장을 독식해와 사실상 민주당 경선 승리자가 보로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 51명 가운데 20명을 새로 뽑는 뉴욕시 의원 자리. 한인 밀집 지역인 19지구와 20지구의 경우 딱히 경쟁자가 없어 현역인 다니엘 홀로란과 피터구 의원의 재선이 유력시 됩니다. 뉴욕시 시장, 보로장, 시의원 등을 뽑는 뉴욕시 예비선거는 오는 9월 10일, 본선거는 11월 5일 치러집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취업 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 신청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노동 허가 신청자 2명 중 1명이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취업 이민 첫 단계에서부터 발목을 잡히는 한인이 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어제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 현황을 공개하고 2013 회계년도 1사분기가 끝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모두 2만 9천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중 52%가 재심에 걸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심 케이스의 37%는 감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항소에 따른 재심 케이스는 14%, 고용 과정의 문제로 스폰서 업체가 감독을 받는 고용 감독 케이스는 1%였습니다. 이는 취업 이민을 위해 올해 노동부에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이민자들 2명 중 1명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정상적인 일반 심사를 받지 못하고 수속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일단 감사에 걸리면 수속 기간이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늘어나는 데다 기각률도 54%에 달하고 있어 승인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처리된 노동허가 신청서 14,335건 중 승인을 받은 경우는 12,123건이었으며 거부나 취소 판정을 받은 경우는 2,212건이었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가족세금 지원법을 추진합니다. 주택재산세는 낮추고 부양 자녀세금 혜택은 늘렸으며 자녀 세액 공제액을 $500 추가 제공하게 됩니다. 뉴욕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주 상원 공화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공화당은 지난 4일 조정된 지 오래돼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양자녀 관련 세금 혜택을 늘리고 2009년 폐지됐던 재산세 일부 환급 프로그램의 부활을 골자로 하는 가족세금 지원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우선 현재 자녀당 $1,000인 부양가족 공제액을 $2,020로 높일 예정입니다. 또 자녀 양육 세액 공제도 소득에 따라 현재 연방 세액 공제의 20에서 110%인 것을 27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현재 연방 부양자녀 세액 공제의 33%인 뉴욕주 부양자녀 세액 공제도 37.5%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따라서 현재 최대 $330인 세액 공제액이 $375로 늘어납니다. 2006년 마지막으로 조정된 이 세액 공제는 연소득 $13만 미만의 부부 합산소득세 신고자가 4에서 16세 자녀를 부양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은 또 가구당 $500의 자녀 세액 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뉴욕시 델리와 그로서리 업소들 중 한인업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단속은 벌금 처벌 정도지만 반복 적발되면 주류 라이센스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주류국은 지난 2011년부터 뉴욕시에서 미성년자 술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5개 보로의 200여 업소에 실제 미성년자를 들여보내 술을 구매하도록 하는 함정 단속을 펼친 결과 90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는 맨해튼과 브루클린 등지에 일부 한인 업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들에게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술을 팔았습니다. 지역별로는 퀸즈에 14개 업소, 브루클린은 20곳, 맨해튼은 29곳, 그리고 브롱스는 21곳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번 단속은 주류국 단독으로 전개돼 업주들이 경찰에 연행되지는 않았지만 적발 현장에서는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발부하고 벌금은 $2,500에서 $3,00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업소가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벌금이 최고 $10,000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주류 라이센스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이 주류국의 경고입니다. 뉴저지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은 한인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우수 학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07년에 시도했다가 무산된 바 있는 무작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 검사가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 교육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데머레스트 올테판 고교에서 무작위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지난달 25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그러나 먼저 주민들과 학군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구한 다음 마약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투표에서 무작위 마약 검사가 통과되면 데머레스트 고교와 올테판 고교의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학군은 지난 2007년 재학생 설문조사에서 12학년의 89%가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마약 검사가 심각하게 논의됐으나 학교 내 직원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 결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주법이 학생들의 마약 검사를 학교가 아닌 외부 검사실에서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교내 운동선수들은 무작위로 마약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 검사를 지지하고 있는 존 세티노 교육위원장은 레코드지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내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1.5세 2세들의 정체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뉴욕 뉴저지 일원 주말 한국 학교의 등록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한국인의 타인종들은 현저하게 증가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2013년도 제외 한글학교 현황을 보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등의 주말 한국 학교는 총 170개였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14개 학교가 늘어났으나 지난해 오히려 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뉴욕은 3곳, 뉴저지는 2곳, 커네티컷과 델라웨어에서는 1곳이 줄어든 대신 펜실베니아에서는 3곳이 늘었습니다. 등록생 규모도 9,796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1,590명을 기록하며 10,000명선을 회복했던 수준에서 7.5%가 줄었습니다. 5개 주 가운데 펜실베니아만 유일하게 7.6% 늘었을 뿐 뉴욕 12.6%, 뉴저지 4.2%, 커네티컷과 델라웨어도 10.8%씩 각각 줄었습니다.
노원수 역시 펜실베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주에서 모두 감소했으며 전체적으로는 3.3%가 줄어든 1,8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타인종 학생은 4년 연속 증가 추세로 전년도 655명에서 683명으로 전체적으로는 4.3% 늘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시캐스터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시캐스터란 무엇인가? 시캐스터란 미국이 해마다 1조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가 계속되면서 예산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연방 예산이 3조 7천억 달러인데 첫 해 850억 달러 감축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간 1조 2천억 달러의 연방 예산을 강제로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조 2천억 달러 하면 한국 돈으로 약 1,300조입니다. 한국 1년 예산이 342조니까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되죠. 가장 많이 감축되는 부분이 국방비입니다. 미국의 국방비가 약 7천억 달러인데 9%에 이르는 46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 다음이 복지 예산으로 287억 달러가 삭감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방부를 비롯해 연방 공무원 100만여 명이 무급 휴가를 비롯해 휴직을 하게 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이는 곧 미국의 경제에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해 1.7%에 그치고 실업률은 0.2% 늘어난 0.8%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염려한 정치권과 오바마 행정부는 3월까지 재협상을 하기로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도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미 국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증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시캐스터가 예상보다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시가 급등한 만큼 빠르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불안한 전망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은 지난 5년 전인 2007년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증시가 14,000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년 3개월 후인 2008년 11월에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지금 연방 예산 적자 감축을 위한 시캐스터 우려의 상황에 증시 급등이 지난 4년 전의 악몽으로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처럼 불안한 미국의 재정난이 또다시 쓰나미와 같은 경제 대란으로 몰아붙일 것인지 아니면 미풍으로 끝날 것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는 여러 가지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실이 복지 예산 지원 삭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번 시큐어스 연방 예산 삭감의 여파도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예산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에서는 그간 13%에 이르는 아시안 아메리칸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시안계 커뮤니티를 위한 공공 서비스와 각종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예산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뉴욕시 통계지만 미국 전체에 거주하는 아시안계 커뮤니티에 지원하는 재정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볼 때 시큐어스 예산 강제 삭감이 정치권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설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큐어스 예산 강제 삭감 정책으로 인해 아시안 커뮤니티가 미 정부로부터 자칫 지원 감축에 왕따를 당하는 희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보다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세기 전 미국의 방송인 월터 크론카이트는 앞으로는 우리가 일하러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며 새로운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교통지역을 뚫고 꼭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해야 효율적인지 집에서 일하는 것은 어떤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13년 사이 집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일한다는 편안함과 자율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텐데요. 물론 책임감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여하튼 최근 일주일에 최소 하루 이상 집에서 일한 근로자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통신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 여건이 좋아졌지만 이 제도가 파자마 차림으로 꾸물거리는 근로자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등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학 연구 결과에서는 재택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으며 그럴 것 같지 않은 이들의 휴식 시간도 오히려 짧았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로자의 삶의 질을 생각할 때 미래의 직장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궁금합니다. 올해 일광시간 절약제는 동부시간 기준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새벽 2시를 3시로 바꾸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